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오늘은 가방 속에 또 다른 가방이 있는, 이름을 제가 백 인 더 백이라고 지었는데, 그런 다른 공간이 있는 그런 작은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나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런 거는 중간중간 제가 자세하게 사이즈를 적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만드는 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사각형의 천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저는 그 패턴지를 만들어서 그린 다음에 거기에 시접을 1cm를 추가했어요. 저렇게 시접 추가하지 않고 그냥 시접을 추가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밑에 3.5 곱하기 3.5를 따로 오려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자른 다음에 재단을 했습니다. 겉감에는 이온스 솜을 붙여 주었고, 안감에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데 심지를 하나 샀는데 어떤 건가 싶어서 하나 산 거를 사용해 보려고 한번 붙여봤어요. 안감에.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고, 제일 먼저 주머니는 2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장으로 16 곱하기 22로 사이즈 재단을 해서 반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3면을 받고 한쪽에 창구멍을 놔준 다음에 저렇게 다렸어요. 그런 다음 맨 위쪽에만 일직선으로 저렇게 한 4, 5mm 정도 그렇게 해서 박은 후에, 그 다음에 안감이죠. 안감에 주머니를 달아야겠죠. 안감의 정중앙에 4cm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3면을 튼튼하게 박아줍니다. 주머니를 2개를 박았어요. 이게 초록색 주머니를 박은 안감 1장하고 또 하얀색, 오른쪽에는 하얀색 주머니를 다른 안감. 그래서 주머니가 달린 건 안감이에요. 필요한 원단을 보면 겉감, 퀼팅 할 겉감 2장, 그리고 주머니가 각각 달려있는 안감 2장, 그리고 안쪽에 다시 지퍼 있는 가방을 조그만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퍼 쪽 겉감도 2장, 사각형으로 지퍼 쪽 안감도 2장. 저는 2장으로 저렇게 재단했는데 1장으로 재단한 다음에 접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왜 2장으로 했냐면 꽃이 한쪽 방향이거든요. 저런 천은 접으면 한쪽 면은 꽃이 거꾸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럴 때는 꼭 2장을 사용해야 돼요. 20cm 정도 되는 지퍼에 4면을 모두 워셔블 테이프를 사용해서 저렇게 붙여줬어요. 저거 너무 신박하고 편해서 앞으로 지퍼 관련 일은 꼭 저렇게 붙이고 할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접착력도 뛰어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사각형으로 자른 지퍼 쪽 겉감의 겉면에 지퍼의 겉을 저렇게 일단 붙여요. 저게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붙이고, 그런 다음에 위쪽에를 띄고 그 부분에 안감의 겉을 또 붙여요. 그러니까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만나게 저렇게 지퍼를 사이에 두고 꾹꾹 누르면 거의 완벽하게 붙거든요. 저 테이프가 5mm니까 재봉틀은 7mm로 박을 거예요. 5mm가 박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방을 빠를 일은 아니야. 가방을 세탁할 일은 없겠지만 저 테이프는 수용성이라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원단에 쓰는 그런 패브릭 테이프라
하나쯤 구입해서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 나머지 한쪽 지퍼에 그것도 띈 다음에 나머지 하나 겉감을 지퍼에 겉에 붙이고 또 안감도 뒤집어서 안감에 겉도 지퍼에 붙이고 저것도 7mm로 받고 그러면 저렇게 돼요. 지퍼를 가운데 두고 겉감이 만나고 뒤편에는 안감이 만나고 저걸 반 접어서 한 3mm 정도 상침을 딱 맞춰서 깔끔하게 하면 조기를 상침을 하면 이렇게 가방에 틀이 나올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봉틀을 하도 많이 했더니 이제 좀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일직선을 아주 잘 박았어요. 저 지퍼 쪽 안감끼리 서로 저렇게 맞닿게 놓고 바닥만 박아요. 옆은 박지 않아요. 바닥만 저렇게 1cm 시접으로 박고 안감 박고 또 겉감도 이거는 지퍼 쪽이에요. 사각형의 지퍼 쪽 안감이에요. 그리고 이거 겉감끼리 바닥을 1cm 시접으로 박고 옆선은 박지 않아요. 저렇게 이쪽 저쪽 바닥 쪽만 저렇게 두 장으로 했으니까 바닥을 박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한 장에 1000으로 했다면 바닥을 박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뒤집어주면 겉감이 나오게끔 제가 뒤집었죠. 저렇게. 저러면 옆은 뻥 뚫렸지만 하나의 작은 지퍼 가방이 완성됐어요. 저 가운데 바닥. 저기는 안 박아줘도 되지만 박아주면 더 좋겠죠. 저기를 한번 재봉틀로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지퍼 가방을 아까 주머니를 달았던 안감 2장에 끼워서 넣을 거예요. 제가 저거를 끼워서 넣으려고 저 안감에 그 심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안감이 좀 약하니까 제 지퍼가 좀 무겁잖아요. 지금 솜도 달고 그래서 그게 안감이 이렇게 당겨질까봐 안감도 힘을 받으라고 그리고 저 안감의 밑에서 1.5cm를 저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지퍼를 재보면 한 18cm 나오니까 그거를 18cm 위에도 똑같이 양쪽에 사이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사이즈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시침을 한 건 조금도 벌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저렇게 한 번 박고 또 한 번 박아야 되는데 2번 박으면 고기가 두꺼워질까봐 제가 그냥 한 번에 박으려고. 저거는 안감의 사이즈는 25고 저 지퍼 쪽은 22니까 아닌가? 27이다. 안감은 27, 지퍼 쪽은 22. 그러니까 한 5cm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지퍼 쪽이 작은 거예요. 5cm가 더 작아요. 크면 약간 우르니까 저렇게 조금 작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면 가방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입구가 좁아질 거예요. 저렇게 양쪽을 저렇게 박아야 되니까 안감이 얇은 천 하나면 저 지퍼 쪽이 힘이 세니까 좀 당겨질 것 같으니까 안감도 저렇게 심지를
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을 옆선을 지퍼 쪽 가방을 사이에 끼우고 일단 저렇게 박아주고 밑에 아까 1.5cm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아주 살짝 올라가고 위에서도 살짝 내려가고 지퍼를 제가 23cm를 썼거든요. 근데 지퍼는 한 20cm 안쪽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퍼를 양쪽을 좀 잘라냈어요. 이제 바닥을 이어요. 바닥은 조금 저렇게 주름이 잡히는데 살살 만져가면서 바닥을 1cm 시접으로 박아주고, 그리고 옆에 바닥 폭을 3.5로 했죠. 3.5 곱하기 3.5. 그러니까 바닥의 폭은 7cm가 될 거예요. 저 핀으로 저렇게 한 다음에 조기를 박아줘요. 어떤 구독자분이 저 핀을 제가 재봉틀 할 때 막 지나가니까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무섭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 핀이 아주 얇아요. 1mm도 안 되는 한 0.4mm가 0.45mm 정도이기 때문에 재봉틀이 저 바늘을 밟지를 않아요. 뭐 밟을 수도 있겠죠. 밟으면 저게 이제 이렇게 접히긴 하는데 재봉틀 땀을 제가 한 3mm 정도로 하니까 저 재봉틀 바늘이 저 핀을 밟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봉틀 할 때 저거 하고 안 빼고 그냥 박아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얇다 보니까 좀 핀이 희마리가 없어요. 길고 희마리가 없어서 좀 그래요. 바닥도 했고 저거를 원래는 이제 저렇게 가방 겉감에 넣을 건데 일단 어떤 모양이 나왔나 제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봤어요. 안쪽에 들어갈 가방이니까 뭐 바느질을 뭐 엄청 잘해야 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겉감이에요. 겉감 2장을 퀼팅 할 거예요. 퀼팅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 가방에 정성을 쏟느라 퀼팅을 해봤어요. 저 누르발 이름이 가이드 누르발이라고, 저 퀼팅 선을 제가 항상 수성펜으로 그렸잖아요. 그리지 않고 저 누르발 사용해서 하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은 완벽하게 선을 맞추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좀 그러긴 한데 잘 안 보이니까, 잘 흰색 실이라 안 보여가지고 저걸로 저렇게 박는데 좀 편했어요. 바닥에 저 재봉선이 저렇게 안 맞았죠. 저거를 딱딱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박았으면 미리 이렇게 대보고 그리고 뒤에 천을 원래는 안감을 대고 퀼팅을 하잖아요. 근데 안감을 대고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지퍼 쪽 가방을 거기 사이에 끼워서 박아야 되니까 안감을 대고 퀼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솜에다가만 퀼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재봉틀 밑으로 그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갈까봐 제가 그냥 얇은 천을 대고 퀼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겉감만 연결하면
되는데 요때 저 겉감을 연결하기 전에 손잡이를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완성하는데 너무 정신을 팔고서 하느라 그냥 손잡이도 안 달고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다양스럽게 이제 저기서도 손잡이는 달 수 있으니까 손잡이를 달았죠? 근데 보셨다시피 아까 빨간색 손잡이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또 빨간색 손잡이를 빠뜨린 거 있죠. 근데 또 이게 재봉틀은 뜯는 게 좀 힘들어서 왜냐면 구멍이 많이 나니까 뜯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록색 손잡이만 하는 걸로 저렇게 한 다음에 밑에 창구멍을 제가 창구멍 남겨야 되는데 창구멍을 박아버렸어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저걸 박아버리니까 그 자리에 바늘이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나잖아요. 그 구멍이 선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안감을 이렇게 공구르게 할 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창구멍은 이 다음에 별 큰 적이 없으면 창구멍을 막고 나중에 이렇게 뜯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원단은 유튜브 처음 할 때 5월 달에 사실 5월 달에 제가 처음 올렸을 때 그때 저 원단을 사서 앞치마를 처음 만든 게 제가 유튜브의 시작이거든요. 유튜브 영상 찍는 게 그때 첫 번째 찍은 게 뭐였냐면 저 천으로 허리끈 길다란 허리끈을 그냥 바늘로 꼬매고 있는 거. 그 영상만 10분 정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끈 하나 바느질하는 거. 그러니까 올려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올리나 하면서 이제 올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가방을 한 2개 더 만들었는데 그때 5월 달에 유튜브 영상이 잘못 만져가지고 컴퓨터에서 그게 영상이 다 지워져서 제가 7월 달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로 잘 안 만져요. 그냥 내비둬요. 설정 같은 것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내비. 또 왜냐면 아깝게 만든 영상 날아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렇게 이제 만들고 저 가방을 겉감과 안감을 끼운 다음에 위쪽 입구 쪽을 박은 후에 저렇게 이제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손잡이 있는 쪽 거기는 상침을 5mm로 2줄 하려고요. 제가 상침을 잘 못하는데 삐뚤빼뚤 하는데 또 요번에 생각해낸 팁이 상침을 2줄 하면 그 삐뚤삐뚤한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상침을 2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했을 때 삐뚤삐뚤한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2줄로 하니까 그게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침은 2줄, 3줄씩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 빨간색 손잡이를 이렇게 옆에 달려고 했는데 좀 아깝긴 하지만 다음번 다른 가방에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물 뿌리고 수성펜을 다 날린 다음에 바싹 말렸어요. 물을 뿌리고 나면 좀 약간 저렇게 울어요. 좀 다려야 되는데 가로는 24cm 완성 사이즈고 높이도 22cm 그리고 폭도 7cm
처음에 생각한 사이즈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줄어든 거 없이. 저렇게 바닥도 7cm. 이거는 그냥 사각형 가방을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단지 저 안쪽에 있는 저 주머니를 안감의 양쪽을 끼운다는 거. 끼워서 안쪽에 새로운 은밀한 지퍼 가방을 저 안에 넣은 거죠. 그리고 양쪽에도 조그만 주머니를 저렇게 하고. 사실 가방 만들면 주머니 많이 만들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주머니 만드는 게 귀찮아서 하나 만드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어쩔 때는 겨우겨우 만드는데, 저 가방 만들 때는 기분이 좋았는지 주머니도 2장을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아주 예쁜 가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